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이번 주 경제로 시장 읽기는 미국 고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미국의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8월 말에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한 바가 있는데요. 파월 의장은 물가 압력보다는 이제 강건한 고용시장 유지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 미국의 물가 지표 보면은 3% 이하로 내려왔고 근원 PCE 같은 경우는 2.6%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예상대로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8월 달에 나왔던 7월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취업자 수는 저조했고 실업률은 많이 올랐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시아 증시,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 대만 증시가 급락한 바 있습니다. 한 달이 벌써 지났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9월 6일 저녁이죠. 저녁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9시 반에 미국의 8월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서 똑같이 이제 고용 지표가 예상을 크게 하회하거나 부진할 경우에는 또다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 발표될 미국의 8월 민간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나왔던 이제 7월 고용이었죠. 7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샤메 법칙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알려졌는데요. 이 샤메 법칙은 실업률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최근 실업률이 이전 12개월 실업률의 최저치보다 0.5%포인트가 높으면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왔더라라는 과거 경험에 따라서 이 법칙을 붙였습니다. 지난 7월 고용 실업률이 4.3%였고요. 이전 12개월 중에 가장 최저치가 3.6%이기 때문에 0.6%포인트의 괴리가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부각됐고요. 이번 8월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 이제 예상치로는 실업률은 한 4.2% 정도로 지난 7월보다는 한 0.1%포인트 낮을 거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취업자 수가 좀 줄거나 아니면은 실업자가 더 많이 늘게 될 경우에 또다시 실업률이 4.3% 이상 나온다면 어김없이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나오는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는 신규 취업자 수도 중요하지만 실업률이 4.2%냐 4.3%에 따라서 이 경기 침체 우려 아니면은 경기 둔화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질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이제 연준의 정책금리죠. 예를 들어 목표금리라고, 정책 목표금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책금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2022년에는 금리를 올린 적 있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전 세계가 또 금리를 똑같이 이제 동시에 올리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것을 좀 감안하고, 또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가 더 많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패드워치나 아니면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연준의 목표 금리가 한 4.75, 그러니까 지금보다 거의 한 100bp 가까이 내려간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내년 말까지는 3.3%까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제시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많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전망하는 주요 배경으로 본다면 물가보다는 실업률에 있습니다. 사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이 크게 변동하거나 아니면 서비스 물가가 변하지 않는 이상 물가 경로가 크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많이 오르거나 할 가능성은 좀 적은데요. 그거보다도 금리를 더 많이 내릴 거라 보는 이유는 실업률이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만약에 미국의 실업률 전망치가 분기별로 만약 0.1%포인트씩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대략 한 4.3%인데 4.4, 4.5, 4.6 이런 식으로 분기에 0.1%포인트씩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경기가 더 빨리 냉각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최근에 미국의 고용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고용 지표는 그동안의 미국 경제를 설명하는데, 강건한 미국 경제를 보여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 지표가 최근 3개월 이전부터는 계속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많이 보는 지표가 두 가지입니다. 경제로 보면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첫 번째는 미국의 고용 건수, 그러니까 사람을 뽑으려는 하는 수요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구직을 못하고 있는 실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건수에서 실업자를 수를 뺀 것을 고용시장의 초과수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초과수요, 그러니까 졸트 구인 건수에서 실업자 수를 뺀 초과수요가
2022년에는 무려 600만 건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필요한데 사람을 못 뽑고 있다는 게 가장 컸었고요.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을 좀 냉각시키고 경제를 좀 위축시키면서 사실 이제 구인 건수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임금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구인 건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실업자 수는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구인 건수에서 실업자 수를 뺀 초과 수요는 600만 건에서 최근에는 100만 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초과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고용을 수요하려는, 그러니까 노동을 수요하는 세력들은 줄고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취업자, 미국의 실제로 이제 고용 시장을 보면은 취업자가 늘어나는 속도와 실업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취업자 증가율, 전체 취업자의 증가율은 최근에 전년비로는 0.1%까지 떨어졌습니다. 취업자가 많이 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반면에 실업자 증가율은 계속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 이후로 보면은 지난 7월달 같은 경우는 뭐 전월보다는 30만 명 정도 증가했고 전년비로는 거의 21% 가까이 늘어났고요. 최근 3개월 동안은 실업자 증가율이 한 14.5%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제 고용 시장의 초과 수요 지표와 취업자와 실업자의 증가율을 봤을 때 미국 고용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고용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봤고요. 고용 시장이 상당히 상반기보다는 좀 위축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인해서 9월 달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금리 인하 경로는 이제 실업률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금리는 어떻게 될 거냐, 시장 금리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금리는 국채 10년물 금리를 대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3.9%입니다. 근데 연준의 지금 기준금리는 5.5%라서 사실 정책금리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낮게 시장금리가 형성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미국이 그동안에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를 좀 반영한 거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가 좀 가속되면은 어디까지 금리를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금리를 인하하는 최종 목표 금리, 최종에 도달하는 금리를 한 3%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3.9%면 적당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 성장률 가지고 이제 금리를 보통 이제 추정을 하는데, 적정률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보는데, 대략적으로 미국 경제가 2% 정도 성장해서 연준이 얘기했던 장기 성장 목표가 1.8%니까 1.8에서 2.0%라고 가정하고, 미국의 정책금리가 3% 초반까지 내려간다고 봤을 때 적정금리는 지금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대략 3.8에서 4.1%가 적정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미국 금리 경제 성장이 더 낮아지고 1% 내외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인하가 가속이 된다면 시장금리, 시점 10년물 금리는 대략 3.5%, 3.8% 정도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한 최대 40bp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미국의 경기가 정착률로 간다. 그러니까 0% 성장으로 떨어지고 실업률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는 더 빨리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럴 경우에 시장금리는 대략 3.2에서 3.5%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미국 고용하고 실업률,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영향을 좀 봤는데요. 그럼 달러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달러는 사실 미국 금리하고 거의 동조합니다. 특히 10년물 금리와 동조하는데요.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시점은 2021년 6월부터입니다. 미국 연준이 이제 제로금리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시작했던 순간부터 미국의 장기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달러 강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면서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수준의 금리가 유지가 된다, 경기 둔화를 반영한다고 한다면 달러 약세는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아니라 미국이 이제 금리를 만약에 더 많이 내려야 된다고 본다면 아마 달러 강세보다는 달러 약세가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불거지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불안하다면 아마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달러 강세로 쏠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상당히 좀 일시적이죠. 그리고 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만약 50bp 이런 식으로 비컷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아마 고금리의 달러보다는 이제는 저금리의 달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달러 약세가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불거지면 일시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달러가 가파르게 강세를 보이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다시 또 예상된 경로로 가게 된다면 이제 그 고금리가 아니라 안전자산이 아니라 저금리가 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기대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의 고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빅 지표가 될 거, 인디케이터가 될 것 같고요. 9월 중순에 있을 FOMC, 전 세계 금융시장이 주목하는 FOMC에 앞서서 이 금리나 경로를 가늠할 수 있는 아마 고용 지표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용 지표 결과 나오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꼭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시장 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